자, 40페이지고요. 네, 태워 38번 보시면 이행강제금 비교라고 나와 있어요. 우리 공법에는 이행강제금이 두 군데가 있습니다. 건축법상 이행강제금하고 그리고 농지법상 이행강제금. 그렇게 해서 이런 시험이 이렇게 나온 적이 있어요. 자, 부동산공법에서 이행강제금이 규정된 법률을 맞게 짝지은 것은 건축법하고 농지법. 이 정답이었습니다. 자, 건축법상 이행강제금은, 자, 먼저 위반 건축물이 나와 있습니다. 위반 건축물. 잠깐 앞을 봐요. 잠깐만. 여기요. 위반 건축물이 뭐냐면은, 이게 강남의 40층 빌딩이에요. 한 층당 연간 임대 수입이 10억. 괜찮죠? 그래가지고 건축주가 두 개 층을 불법으로 증축합니다. 그러면은 연간 20억의 경제적 이익이 추가될 수 있잖아. 그래서 그때부터 그러면 이 건축주는 뭘 위반했습니까? 건축법을 위반했죠? 두 개를 불법으로 증축했으니까 그때부터 이 건물은 무슨 건축물입니까? 위반 건축이 되는 거야. 이렇게 위반 건축에 대해서는 그냥 둬야 됩니까? 일정한 조치를 해야 됩니까? 건축법상 어떤 조치를 할 수 있을까? 통째로 해봐야 되거든. 박스 해봐요. 자, 건축법을 위반한 위반 건축에 대해서는 박스 해보세요. 들어왔습니까? 첫 번째, 허가, 승인해 준 것을 그대로 두니까 취소해버립니까? 허가, 승인 취소할 수 있어. 그 다음에 불법으로 증축하는 과정에 있어. 증축 과정에서 위반 사실이 발견된 거야. 그러면은 계속하러 해야 됩니까? 공사 중지해라. 공사 중지. 공사 중지 명. 공사 중지를 명령할 수도 있다고. 공사 중지를 명령할 수 있다. 그 다음에 이미 불법 증축 공사 끝난 거야. 그때는 공사 중지 명령에도 필요 없잖아. 해체 등 명, 해체 등 철거를 명할 수 있는 거야. 그 다음에 다른 법령, 다른 법령에 관한 영업 등 행위 허가 중지를 요청할 수 있어. 타 법령에 관한 영업 등 행위 허가 중지를 요청할 수도 있어. 그리고 해체 등 철거 명령했는데 실행 명령을 일정한 기간 동안 이행하지 않으면은 그 이행을 강제하기 위해서 뭘 부과하는 겁니까?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게 되는 거예요. 빈칸 다 배웠습니까? 그 다음에 그러면 이제 이행강제금 갑니다. 자, 이행강제금은 자, 허가권자가 실행명령을 이행기한까지 실행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에게 다음에 이행강제를 부과하게 되는데 빨리 적으십시오. 연면적 60제곱미터, 연면적 60제곱미터 이하인 주거용 건축을 줄 거예요. 연면적 60제곱미터 이하인 주거용 건축물은 가중부과합니까? 감경합니까? 감경. 산정된 금액의 2분의 1 불만해서 조례로 정하는 금액을 부과하게 됩니다. 그래서 절반까지는 깎아줄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알겠죠? 그래서 감경 대상은 연면적 60제곱미터 이하인 주거용 건축이다. 그렇게 보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행강제금 산정 기준이 나와 있네. 기업과 니은을 묶어요. 기업, 니은이 이행강제금 산정 기준이야. 이행강제금 산정 기준입니다. 산정 기준. 잘 보세요. 기업군의 금필 동그라미, 용적률 동그라미. 금필 용적률을 초과하여 건축한 거야. 또 허가받지 않고 신고하지 않고 건축해서 허가 동그라미, 신고 동그라미. 몇 개죠? 4개. 그 4개를 위반해서 4개를 위반하면은 중요사항 위반이야. 이 4가지를 위반, 4가지 중 1개를 위반하면은 줄 거죠? 1제곱미터당 시가 표준액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에 위반 면적을 곱한 금액 이하 범위 안에서 위반 내용에 따라서 다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을 곱하게 됩니다. 그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이 A, B, C, D를 암기해야 돼. 이게 통째로 물어봤어. 4개 중에서 가장 무거운 위반이 뭐죠? 허가를 받지 않고 건축한 거야. C. 허가받지 않고 건축하면은 산정된 금액의 100분의 100을 곱해. 두 번째로 큰 위반이 뭐죠? 용적률을 초과다. 용적률을 얼마를 곱하죠? 100분의 90. 그 다음에 금필 초과야. 100분의 80. 가장 가벼운 위반이 신고사항 위반이야. 신고하지 않고 건축하면 곱하는 비율이 100분의 70. 그렇게 되는 거야. 이걸 외우고 있는지 작년, 재작년에 통째로 이게 한 문제였다니까. 그 다음에 내려와요. 니은번 건축물이 기타 위반 건축물, 기타 위반 줄 거예요. 기타 위반은 뭐죠? 금폐율, 용적률, 허가,
신고 이 네 개가 중요상 위반이잖아. 그 외 건축법 위반은 전부 기타 위반을 보는 거야. 기타 위반자는 줄것죠. 시가 표준액에 해당하는 금액, 지방시법에 따라서 건축물에 적용하는 시가 표준액에 해당하는 금액의 100분의 10 범위에서 위반 내용에 따라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 됩니다. 그래서 금필 용적률 허가 신고 위반은 재건물주당 시가 표준액의 100분의 50, 기타 위반은 100분의 10, 딱 이렇게 오라고. 그 다음 내려봐요. 가중, 영리목적 동그라미, 영리목적이나 상습적 위반 동그라미 두 가지는 가중 처벌합니다. 근데 가중 처분은 산정한 금액의 100분의 100, 100분의 100을, 100분의 100 범위에서 가중 부과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100분의 100이니까 본래 이행 강제금이 1000만 원이면은 1000만 원을 가중 부과하는 거야. 100분의 100은 앞에 그 금액 아닙니까? 알겠죠? 그 다음에 부과의 횟수 꼭 입어야 돼. 1년에 2회 이내. 건축법상 이행강제금 1년에 2회 이내 범위에서 이행강제금을 실행명령을 이행할 때까지 반복 부과합니다. 그 다음에 4번, 5번 읽으시면 되고, 넘겨요. 농지법상 이행강제금. 농지법상 이행강제금. 6번에 그 이행강제금 부과에 대한 특례 나와 있죠? 중요하지 않습니다. 참고하세요. 그 숫자 외우고 안 해도 돼요. 참고. 농지법상 이행강제금은, 자, 철거 명령을 했는데, 이제 철거 명령을, 농지 처분 명령을 했는데, 처분 명령을 이행하지 않으면은 농지 처분 명령을 이행할 때까지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게 돼요. 세 번째 줄에 농지 토지가액의 100분의 20,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금액을 이행강제금으로 부과합니다. 농지법상 이행강제금은 농지 토지가액의 100분의 20은 꼭 기억해야 됩니다. 그리고 2번 그 이행강제금 부과 전 미리 부과 사실을 문서로 계고합니다. 그 다음에 부과일수 매년 1회. 부과일수는 매년 1회. 건축법은 1년 2회 이내. 농지법은 매년 1회. 그렇게 됩니다. 나머지 읽으시고. 내려와요. 국민주택과 도시생활주택이죠. 너무 중요하죠. 국민주택과 도시생활주택 둘 중 하나는 나온다라고 보고 해야 될걸요. 국민주택이란 동그라미 1번과 2번 중 하나에 해당하고 줄 거예요. 국민주택 규모 이하이면 국민주택이 되는 거야. 동그라미 1번 줄 거죠. 국가지자체주택공사, 지방공사 근사주택으로서 국민주택 규모 이하이면 국민주택이고, 그 다음에 동그라미 2번 국가 또는 자치단체의 재정 동그라미, 주택도시기금법상 주택도시기금 동그라미, 재정 또는 주택도시기금으로부터 줄 거죠. 자금 지원을 받고 건설되거나 개량되는 주택으로서 역시 국민주택 규모 이하이면 국민주택이 되는 거야. 그래서 정리하면은 국가 등 공공사업주체 근사주택으로서 국민주택 규모 이하이거나 재정 또는 주택도시기금으로부터 자금 지원을 받아 건설되는 주택 중 국민주택 규모 이하이면 국민주택이 됩니다. 정확하게 이 법대로 동그라미 1번과 2번 중 한 개 해당하고 국민주택 규모 이하이면 국민주택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국민주택 규모라 하면 1호 또는 1세대당 얼마죠? 85제곱 이하를 국민주택 규모라 함이 원칙인데, 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면적은 100제곱미터, 100제곱 이하까지도 국민주택 규모로 허용합니다. 원칙은 국민주택 규모는 85죠? 예외적으로 수도권 밖의 도시지역 외 읍면적은 100제곱 이하까지 국민주택 규모로 허용합니다. 그 다음에 도시생활주택 요건이 3개가 있어. 자, 도시생활주택이 될 수 있는 요건 빨리 적으세요. 300세대 미만일 것, 국민주택 규모에 해당할 것. 빨리 적으세요. 300세대 미만일 것, 국민주택 규모에 해당할 것. 제일 위에 적어. 42페이지 제일 위에. 도시생활주택 요건 300세대 미만일 것, 국민주택 규모에 해당할 것, 그리고 어디에 건설할 것? 도시지역 건설할 것. 도시지역에 건설할 것. 세 가지입니다. 그 다음 내려오세요. 그 중에서 원룸형 주택의 요건이 있죠? 다 외워야 돼. 동그라미 1번. 원룸형 주택은 시내별 추구적인 면적이 얼마? 50제곱미터 이하. 50제곱미터 이하이고, 3번 내려와요. 욕실과 보일러실을 제외한 부분은 원룸이니까 욕실과 보일러실을 제외한 부분은 몇 개? 하나의 공간을 구성하는 게 원칙인데, 주거적인 면적이 얼마? 30제곱미터 이상이면 2개의 공간, 투룸으로 구성할 수 있어요. 그래서 1번과 3번 위주로 외우시면 돼. 2번, 3번. 단정 1주택과 단정 4주택. 원칙은 주택으로서 인칭이 4개층 이하잖아. 근데 출거죠?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받으면 몇 개층? 5개층까지. 3번도 마찬가지야.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받으면 5개층까지 가능합니다. 그래서 연립과 다시되는
4층 이하가 원칙이지만 4개층 이하가 원칙이지만 단지형으로 건설되는 연립주택과 다시다주택은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서 몇 개층까지? 5개층까지 건축이 가능합니다. 그 다음에 분양가 상한제죠. 분양가 상한제. 분양가 상한제는 여보세요. 분양가 상한을 규제하는 제도인데, 분양가 규제 제도인데, 분양가는 어떻게 정하죠? 택지비와 건축비로, 산정된 택지비와 건축비를 합하여 분양가를 산정하게 되죠. 해서 이 산정된 분양가를 어떻게 한다고 그랬죠? 공시를 해. 공시하고, 이 분양가 상한제 적용을 받는 지역에서는 이 공시된 분양가 이하로 분양가를 정하도록 분양가 규제를 받게 됩니다. 이 분양가 규제 제도를 뭐라고 하죠? 분양가 상한이라 그래. 그럼 분양가 상한제 적용을 받는 지역이 있어. 두 개. 분양가 상한제 적용을 받는 지역은 빨리 줄 거죠? 공공택지. 줄 것입니까? 공공택지는 따로 분양가 상한제 적용 지역을 지정할 필요가 없어. 본래부터 분양가 상한제를 받아, 그냥 당연히. 근데 공공택지 외에, 이런 공공택지 외의 택지는 민간택지라고 했죠. 공공택지 외의 택지도 국토부 장관이 분양가 상한제 적용이 필요하다고 국장이 지정한 지역은 분양가 상한제 효율을 받게 되는 거야. 이해가 됐죠? 공공택지이거나 공공택지 외의 택지 중 국토부 장관이 지정한 지역은 분양가 상한제 효율을 받는 거야. 봐요. 이 분양가 상한제 적용 지역에서 어떤 주택이 분양가 상한제 효율을 받습니까? 적용 대상 1번에 나와 있잖아. 죽겠죠? 사업주체가. 주택법상 사업주체가 일반에게 공급하는 뭐죠? 공동주택은 분양가 상한제 효율을 받아. 1번에 있네. 1번. 적용 대상 1번 나와 있죠? 적용 대상 1번. 사업주체가. 중간에 사업주체가 주택 일반에게 공급하는 공동주택은 분양가 상한제 효율을 받는 거예요. 거기 잠깐만요. 공공택지 안에서 혹은 공공택지 외의 택지 중 국토부 장관이 지정한 지역에서 주택법상 사업주체가 일반에게 공급하는 공동주택은 분양가 상한제 효율을 받는 게 원칙이다. 그러면 단독주택은 분양가 상한제 효율을 받아 안 받아? 안 받아. 단 그 공동주택 중에서 다음에 해당하는 분양가 상한제 적용을 받습니까? 제외입니까? 제외. 이거야지. 분양가 상한제 효율을 안 받는 거 1번 도시생활주택, 2번 줄 거죠? 경제자유구역에서 건설 공급하는 공동주택. 그 뒤에는 참고하면 돼. 도시생활주택, 경제자유구역에서 건설하는 공동주택. 그리고 줄 거죠? 관광특구에서 건설하는 공동주택 중에서 층수가 50층 이상, 높이가 150м 이상인 공동주택은 분양가 상한제를 안 받아. 그 다음에 택지비 산정 방법이 있어. 거기 들죠? 여기. 분양가를 구성하는 택지비를 어떻게 산정하냐면, 이거는 봐요. 공공택지 안에, 그리고 공공택지 외의 택지가 택지비를 산정 방법이 다 다르단 말이야. 그 딱 정리해놨어. 공공택지 안에서 택지비는 어떻게 산정하죠? 택지 공급 가격 플러스 관련 비용, 이렇게 하는 거야. 공급 가격 플러스 관련 비용. 또 그렇게 적어놨죠. 공공택지 외의 택지의 택지비는 감정 가격 플러스 관련 비용. 그렇게 오는 거야. 중요하진 않아. 혹시 지문에 들어갈까봐 혹시 해주는 거. 이거는 쪽지에 적어서 읽을 정도는 아니라고. 이런 거만 뽑아서 읽으면 안 돼. 중요하진 않아. 그 다음에 내려와요. 건축비. 건축비는 어떻게 산정하죠? 국토교통부에서 매년 고시하는 건축비가 있어. 이걸 뭐라고 하죠? 기본형 건축비라 그래. 그래서 기본형 건축비에 관련 비용을 더하여서 건축비를 산정하게 돼. 건축비는 어떻게 산정하죠? 기본형 건축비에 국토교통부 내용으로 정하는 금액을 더한 금액으로 합니다. 넘어가요. 시공자 선정. 중요하네. 잠깐만. 여기 핵심이 뭐냐면은, 여기 봐요. 시공자 선정의 주체가 봐봐. 조합이거나, 토지 등 소유자이거나, 그리고 시장 금수 등으로 나누어지는 거야. 그럼 선정 주체가 몇 개죠? 3개잖아. 이 선정 주체에 따라서 선정 시기하고 선정 방법이 달라. 이걸 구분해서 안 외우면 안 돼. 이런 거 꼭 영어 들어가야 되는 거야. 이거 필수 선택 여지가 없다. 어떻게? 평가 배우세요.
조합이 시공자를 선정할 때는 언제 선정하죠? 적으세요. 조합 설립인가 후야. 조합은 설립인가 후에 뭐죠? 경쟁 입찰 방법으로 시공자를 선정해야 돼. 근데 이제 이렇게 돼 있거든. 잠깐만. 그럼 조합은 언제? 조합 설립인가 후. 무슨 방법으로? 경쟁 입찰 이것만 외우면 된단 말이야. 근데 이제 봐요. 조문이 이렇게 돼 있어. 조합은 조합 설립인가 이후에 조합 총회를 개최해서 경쟁 입찰 방법으로 건설업주나 등록 사업자 등을 시공자로 선정해야 한다. 그렇게 돼 있거든. 조합 총회에서 건설업주나 등록 사업자를 이건 아니어도 되는 거야. 그걸 외우니까 자꾸 문제가 생기는 거야. 조합은 두 개. 설립인가 후 경쟁 입찰 방법으로 선정하는 게 원칙인데 조합은 숫자가 100명 이하이는 100인 이하 적어요. 100인 이하. 조합은 수가 몇 명? 100명 이하인 정비 사업은 조합총회에서 정관. 그래서 이렇게 오는 거야. 100명 이하인 조합은 정관이 정하는 방법으로. 원칙은 설립인가 후 경쟁 입찰 방법인데 100명 이하인 조합은 정관이 정하는 방법으로 시공자를 선정해요. 조합은 경쟁 입찰, 100명 이하는 정관 이렇게 오는 거라고. 아셨죠? 그 다음에 토지등 소유자. 토지등 소유자는 언제 선정하죠? 사업시행 계획인가 후 규약. 여기다 시행 규정 막 그렇게 쏘기는 거야. 크게 다 쏘갑입니다. 규약. 동그라미 규약. 토지등 소유자는 사업시행 계획인가 후 규약이 정하는 방법으로 건설업주나 등록 사업자 등을 시공자로 선정하게 되는 거야. 그래서 건설업주나 등록 사업자 등을 외우는 거 아니라고 그랬습니다. 규약만 외워. 토지등 소유자는 규약. 언제? 사업시행 계획인가 후. 그거만 외우라니까. 규약. 시행 규정이 아니죠. 그 다음에 시장업주 등은 언제? 사업시행자 지정고시후. 적어요. 사업시행자 지정고시후. 사업시행자 지정고시 후. 사업시행자 지정고시 후. 원칙이 뭐죠? 경쟁입찰 방법으로 시공자를 선정해. 다 적었습니까? 사업시행자 지정고시 후에 경쟁입찰이야. 사업시행자 지정고시 후 경쟁입찰 또는 수의계약. 수의계약은 경쟁입찰 했는데 이유 이상 유찰됐을 때 예외적으로 경쟁입찰을 동그라미 넣게 외워야 돼. 그럼 다 됐죠? 근데 그럼 잠깐 여기 들어. 잠깐만 거기 들어. 잠깐만. 그때 선정 주체가 3개잖아요. 이때 여기. 여기에서 시공자 선정할 때 시공자 추천이 가능해. 추천. 밑에 적어놨으니까 안 적어도 돼. 추천이 가능한데 추천하면은 추천한 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이렇게 된단 말이야. 그러면 여기 조합이나 토지등 소유자가 시공자 선정할 때는 주민대표이나 토지등 소유자 전체에서 시공자 추천할 수 있어? 없어? 없어. 추천할 수 있고 추천하면은 추천한 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는 거야. 밑에 한번 밑에 다 적어놨다고 밑에 보세요. 동그라미 1번 봐요. 시장구수 등이 직접 시행하거나 시장구수 등 동그라미예요. 그 다음에 죽겠죠? 인가받은 관리처분계획에 따라서 주택, 부대, 복리시설, 건설공원은 방구라는 주관경 개선 사업 시행자가 시공자를 선정하는 경우 줄 거예요. 여기까지. 관리처분계획에 따라서 주관경 개선 사업을 관리처분계획에 따라서 관리처분계획에 따라서 주관경 개선 사업 시행자가 시공자를 선정할 경우에는 두 가지죠. 시장구수 등이 시공자를 선정하거나 인가된 관리처분계획에 따라서 주관경 개선 사업 시행자가 시공자를 선정할 때는 계속 줄 거죠. 주민대표이나 토지등 소유자 전체에서 경쟁입찰 또는 수의계약 공으로 시공자를 추천할 수 있다. 그래서 시공자 추천은 선정 주체가 누구일 때? 시장군수 등이거나 관리처분계획 방법을 하는 주관경 개선 사업 시행자가 시공자를 선정할 때만 시공자 추천이 가능한 거야. 그래서 시장군수 등 동그라미, 주관경 개선 사업 시행자 동그라미. 시공자 추천은 누가 선정할 때 가능하죠? 시장구수 등이 선정하거나 주관경 개선 사업 시행자가 시공자를 선정할 때만 시공자 추천이 가능하고 2번 내려와요. 주민대표나 토지등 소유자 전체에서 시공자를 추천하면 사업 시행자는 줄 거죠. 추천받는 자를 선정할 수 있습니까? 해야 합니까? 해야 한다. 까지 줄 거고 동그라미. 그 밑에 주택법은 참고하면 돼요. 안 중요해요. 이 모델링 할 때 시공자 선정 방법 내려오시고 세대 구분형 공동주택 거기 들죠?
제가 수업할 때 이렇게 했을 거야. 50평 아파트 미분양이 생겼어. 50평 아파트 미분양이 생기면은 60평짜리 아파트 미분양이 생기면은 전세주택이나 임대주택으로 전환이 쉬워요? 현실적으로 어려워요? 어렵잖아. 그래서 50평 아파트 공동주택 내부 공간을 구분해서 출입문을 별도로 내는 거야. 그래서 세대별로 독립된 주거가 가능한 구조로 하되 구분 소유를 할 수 있다 없다. 별도의 아파트처럼 구분 소유를 할 수 없는 주택을 세대 구분형 공동주택이라고 그래. 그러니까 세대별로 구분해서 주거가 가능한 구조로 하되 구분 소유를 할 수 없는 주택을 뭐라고 합니까? 세대 구분형 공동주택이라고 하는데 이 두 개가 있단 말이야. 주택법에 의해서 사격 승인을 얻고 건설하는 공동주택이 세대 구분형 공동주택이 될 수 있는 요건이 4개인가 있고, 공동주택관리법상 행위허가를 받거나 신고하고 건설하는 공동주택이 세대 구분형 공동주택이 될 수 있는 요건 2개가 있는데 이걸 혼동해서 못 찾는 거라 이제. 1번 봐요. 1번에 사격 승인 동그라미. 테마 42에 1번 사격을 받아 건설한 공동주택이 세대 구분형 공동주택이 될 수 있는 요건이 남아있죠? 몇 개 있죠? 4개. 2번, 3번, 4번 묶어. 3번, 4번만 읽으면 돼. 세대 구분형 공동주택의 시대수가 주택단지 안에 전체 공동주택 시대수에 얼마를 넘지 못하죠? 3분의 1을 넘지 못하고, 4번 세대별로 구분된 각간의 공간의 주거적인 면적 합계가 해당 주택 전체 주거적인 면적 합계에 얼마를 넘을 수 없죠? 3분의 1. 그래서 3분의 1, 3분의 1을 넘을 수 없어. 그러면 동그라미에 넣으면 돼. 근데 넘겨봐요. 이번에는 사격 승인이 아니고 공동주택관리법 동그라미에 공동주택관리법상 행위허가를 받거나 신고로 설치한 공동주택이 세대 구분형 공동주택이 될 수 있는 요건이 4개 있잖아. 1번 줄 거, 1번. 구분된 공간의 시대수는 기존 시대를 포함해서 몇 시대? 2개 시대 이하 동그라미. 2개 시대 이하가 돼야 돼. 그럼 잠깐만요. 여기요, 60평 아파트를 이렇게 구분하면 구분된 공동주택 시대수가 몇 시대가 돼버립니까? 3개가 돼버리죠? 2개 시대 이하이 되는 거야. 알겠죠? 구분 이후에 이렇게 시대수가 3개면 안 되는 거야. 그래서 구분된 공간의 시대수는 기존 시대수를 포함해 몇 시대? 2시대 이하 동그라미. 그리고 3번 봐요. 2번, 4번은 필요 없어. 3번. 시대 구분형 공동주택의 시대수가 해당 주택단지 안에 공동주택 전체 시대수의 10분의 1을 넘지 않으면서 동전체 시대수의 얼마를 넘을 수 없습니까? 3분의 1. 아까 사격설보다 건설된 공동주택은 전부 3분의 1, 3분의 1 이하에 되죠? 네, 구분하시라고. 2시대 이하일 것, 전체 10분의 1을 넘지 않고 동시대수의 3분의 1을 넘지 않아야 된다는 뜻이라고. 구분해서 외워야 되고. 그 다음에 테마 43, 농지인가 하고 아닌 거 외워야지 뭐. 농지법상 농지가 아닌 건 외우라 그랬죠? 농지법상 농지에도 지배되는 거. 지목이 청탁 과손이 아닌데 경작지나 다능성 식물 재배로 계속 이용되는 기간이 몇 년? 3년 미만인 토지는 농지입니까? 재배입니까? 재배. 지목이 청탁 과손이 아닌데 경작 기간이 몇 년? 3년 미만이면 농지에서 재배된다 이 말이야. 여러분, 지목이 청탁 과손이 아닌 토지가 경작 기간이 3년 미만이면 농지입니까? 재배입니까? 재배. 임야 동그라미. 이번에 임야 동그라미. 임야를 산지 전용 허가를 거치지 않고 줄 거예요. 써요. 산지 전용 허가를 거치지 않고. 임야를 산지 전용 허가를 거치지 않고. 가로 속에 적었습니까? 산지 전용 허가를 거치지 않고 이용되는 토지는 농지입니까? 재배입니까? 재배. 임야인데 산지 전용 허가 받지 않고 이용하고 있으면 농지가 아니다 이 말이다. 그 다음 내려봐요. 초지법상 조성된 초지. 초지법에 의해서 조성된 초지는 농지입니까? 재배입니까? 재배. 초지법상 초지는 재배입니다. 3개를 읽어놔요. 그 다음에 노급인 요건. 제일 많이 나왔죠. 농지법에서 가장 시험이 많이 나온 거 이거야. 농업인이 되기 위해서 일단 경작 면적이 얼마? 1,000제곱미터 이상 줄 거예요. 밑에다가 경작 면적이라고 적어. 경작 면적. 경작 면적은 얼마죠? 1,000제곱미터 이상이 나와야 됩니다. 그리고 저 뒤에 1년 중 며칠 이상 농업종사? 90일. 1년 중 90일 이상 농업에 종사해야 됩니다. 그리고 농지에 330제곱미터 이상의 고정식 온실, 빈이라고 씁니다.
고정식 운실 얼마? 330도 이상. 대가축 2두, 중가축 12, 소가축 100두, 가금류는 1천수. 가금류가 닭이나 오리입니다. 꿀벌은 10군, 벌통 10개 있어야 돼. 그 다음에 농업 경영을 통한 농산물 연간 판매액이 얼마? 120만 원. 못 적은 게 있습니까? 경작 면적은 말해봐요. 1,000제곱미터 이상. 농업은 90 이상 종사. 고정식 온실은 330제곱미터 이상. 중가축은 100두. 소가축은, 아니, 중가축이 12. 소가축이 100두지. 소가축 100두. 꿀벌은 10군. 농업 경영을 통한 농산물 연간 판매액이 120만 원 이상. 오케이. 농지 소유 상한. 상속 농지는 비농업인이 얼마까지 소유할 수 있죠? 1만 제곱미터까지. 1만 제곱미터까지 동그라미. 상속 농지는 비농업인이 소유할 수 있는 면적이 1만 제곱미터 미만. 8년 이상 농사 짓다가 이농을 하면은 이농 당시의 농지는 얼마까지 소유할 수 있죠? 1만 제곱미터까지. 1만 제곱미터까지. 상속 농지 1만 제곱미터까지. 8년 이상 농업 경영한 후 이농한 자는 이농 당시의 소유농지 중에서 얼마까지? 1만 제곱미터까지 적어놓으세요. 1만 제곱미터까지 소유할 수 있다. 1만 제곱미터만, 1만 제곱미터까지. 그 다음에 주말청 영농은 1천 제곱미터 미만. 그 다음에 줄 거예요. 이 경우 면적 계산은 세대원 각자입니까? 전부입니까? 전부가 소유하는 총 면적이 1천 제곱미터 미만이 된다 이 말입니다. 세대원 각자가 1천 제곱미터 미만으로 소유할 때는 틀리죠? 세대원 전부가 소유하고 있는 총 면적이 얼마죠? 1천 제곱미터 미만 그렇게 됩니다. 농지법은 이거만 해도 한 문제예요. 오늘 지금 하는 것만 해도. 두 문제 중에서 우리 한 문제만 잡으면 되는 거 아니고. 그 다음에 자, 농지지도자격 증명 다 됐어요. 농지법상 농지지도자격 증명 누가 발급해요? 시장, 구청장, 업장, 면장. 업장, 면장. 시장, 구청장, 업장, 면장. 그래서 군직의 군수는 발급기관이 아니죠. 네, 군수는 발급기관이 아닙니다. 조심할 것. 발급 면제, 동그라미 하죠. 국가 지자체는 상직 아닙니까? 국가나 지자체가 농지 살 때는 농지 지도자격증 발급받지 않습니다. 이번 중요하잖아. 상속으로 농지를 취득할 때는 농지 지도자격증을 면제받습니다. 발급 절차. 농지 지도자격증 발급 신청할 때는 원칙은 적어요. 농업 경영계획서 첨부해야 됩니다. 농업 경영계획서. 농업 경영계획서를 첨부하여 발급 신청하는 게 원칙인데 예외 내려와요. 다음 중 한 개에 해당하면은 기업부도 비업 나와 있죠? 기업부도 비업에 해당하면은 농업 경영계획서를 작성하지 않고 발급 신청할 수 있어. 그중에서 이렇게 두 개 있어. 기억, 미연. 학교 동그라미, 1번에 학교 동그라미, 농업연구기관 동그라미, 농업생산자단체 동그라미, 2번에 주말청용농 동그라미. 그러면은 학교가 실전 농지를 사고 연구기관에서 연구 목적의 농지를 사고 주말청용농 목적으로 농지를 살 때도 농지 지도자격증 발급 면제입니까? 발급 받아야 됩니까? 발급을 받아야 되는 거야. 단 발급 신청할 때 농업 경영계획서를 작성하지 않고 발급 신청이 가능할 뿐이야. 이걸 경영계획서 작성 면제를 자꾸 발급 면제라고 쏘아버리는 거야. 조심하십시오. 거기 동그라미 2번에 박스 안에 빈칸이 있네. 리얼번에 농지개발사업지원의 농지로서 1,500제곱미터, 1,500제곱미터 미만의 농지. 그리고 최미연번, 최상단부터 최하단부까지 평균 경사율이 15% 이상의 농지 등은 경영계획서 작성 없이 발급 신청이 가능합니다. 리얼번의 빈칸이 얼마라고요? 1,500제곱미터. 미연번은 몇 퍼센트? 평균 경사율 15% 이상의 농지는 경영계획서 작성을 면제받습니다. 처리기간. 자, 농지 지도자격증 발급 신청하면 원칙은 발급 신청을 받은 후 4일 내에 발급해줘야 돼. 근데 줄 거예요. 세 번째 줄에 경영계획서를 작성하지 않고 발급 신청한 경우에는 처리기간이 며칠? 2일 동안에. 원칙은 4일 내 발급. 경영계획서 작성 없이 발급 신청하는 며칠? 2일. 그렇게 되는 거야. 그 다음에 대리경장 내려와요. 시장, 군수, 구청장은 줄 거죠? 빈칸에 적으세요. 시장, 군수, 구청장은 제일 밑에 두 번째 줄에 정답이 뭐라고요? 시장, 군수,
구청장은 제일 밑에 두 번째 줄에 적었습니까? 시장군수장은 유휴농지 동그라미. 유휴농지는 경작하고 있는 농지입니까? 경작하지 않은 농지입니까? 경작하지 않고 유휴농지로 방치된 농지에 대해서 대리경지를 지정할 수 있는 거야. 단 유휴농지로 방치되어 있더라도 휴경 사유가 정당하면 지정 대상자 제외되죠? 책장 넘겨요. 넘기면은 46페이지. 대리경제를 지정을 할 수 없는 유휴농지가 나와 있습니까? 유휴농지더라도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은 대리경제가 지정합니까? 지정 제외입니까? 제외. 그래서 읽어보면 돼. 죽겠죠? 지력 정지나 토양 개량, 보존 등을 목적으로 필요한 기간을 휴경하면은 휴경 사유가 정당하잖아. 이럴 때는 유휴농지더라도 대리경제가 지정 대상입니까? 제외입니까? 제외. 나머지는 안 봐도 돼. 참고하면 돼. 휴경 사유가 정당한 경우라고 기억하시면 되지 뭐. 그 다음에 이 중요해. 지정 대상. 대리경제가 누구를 지정해야 되냐면은 인근 지역의 원칙이 농업인가 농업법인이야. 적으세요. 농업인 또는 농업법인으로서 대리경작을 하는 자를 대리경작자로 지정하는 게 원칙인데 농업인과 농업법인을 지정하기가 곤란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인근의 농업 생산자 단체나 학교 등을 지정할 수도 있다. 원칙은 누구 지정한다고? 농업인과 농업법인을 지정하는 게 원칙이라고. 그 다음에 이의신청 내려오세요. 이의신청 동그라미 2번에 대리경작자 지정 예고에 대해서 이의가 있는 농지 소유자나 임차권자는 줄 거죠. 지정 예고를 받은 날부터 며칠? 10일 내에 이의신청할 수 있어. 그리고 니은번에 이의신청을 받으면 7일 내에 심사 결과를 알립니다. 5번 농지법상 대리경작 기간은 따로 정하지 않으면 몇 년? 3년을 합니다. 그리고 대리경작자는 수확량의 100분의 10, 100분의 10을 토지 사용료로 내놔야 돼요. 그리고 대리경작 기간이 끝나고 그 대리경작 지정을 해지하고 싶잖아. 해지하려면은 대리경작 기간이 끝나기 몇 개월 전까지? 3개월 전까지. 대리경작 기간이 끝나기 3개월 전까지 지정 중지 신청을 해야 돼. 지정 중지 신청을 받은 시장 군수국장은 그 지정 중지 신청을 받고 몇 개월? 1개월 내에 지정 중지 여부를 결정해서 소유자와 임차권자에게 알리게 됩니다. 넘겨요. 농지 전용. 농지법상 농지 전용 허가구는 누구죠? 농지를 전용하려는 자는 누구에게 허가받죠?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아이고 길어라. 장관 이름이 너무 길어.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당신이 누구십니까? 나는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입니다. 아이고 길어라. 국방부 장관입니다. 간단하잖아요. 그죠?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전용허가권자인데 위임돼 있죠? 적어요. 옆에 적어요. 필기하세요. 농지 전용허가권 위임 필기하세요. 이렇게 하세요. 빨리 하세요. 알았다. 농업진흥지역 안팎. 가운데 딱 적어요. 시도지사. 제일 오른쪽에 농장. 농장이 누구죠?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시도지사. 여기 시장, 군수, 구청장. 시장, 군수, 구청장, 시도지사, 농장. 여기는 농업진흥지역 안, 밖. 농업진흥지역 안과 밖이야. 한번 보세요. 농업진흥지원에서 시도지사에 위임된 면적이 3,000제곱미터 이상, 3,000제곱미터 이상부터 3만 제곱미터, 3만 제곱미터 미만까지입니다. 농업진흥지원에서 농지 전용 면적이 3,000제곱미터 이상부터 3만 제곱미터 미만 사이에 해당하면은 농지 전용 허가권이 시도지사에 위임돼 있어. 농업진흥지역 밖에서는 3만 제곱미터 이상. 농지 전용 면적이 3만 제곱미터 이상부터 30만 제곱미터 미만까지. 30만 제곱미터 미만까지 시도지사에 위임되어 있어요. 그래서 제일 위에 3,000제곱미터 이상 3만 제곱미터 미만.
3만 제곱미터 이상, 30만 제곱미터 미만. 그럼 한번 봐요. 이걸 이해를 해야 되니까 한번 봐. 농업진흥제가 내서 농지진흥 면적이 3,000제곱미터 이상부터 누가 허가하죠? 시도지사가. 그럼 3,000제곱미터 미만은 누가 허가하지? 그 밑에 시장 구성이 허가하는 거라. 3,000제곱미터 이상부터 3만 제곱미터 미만까지 시도지사가 하니까 3만 제곱미터 이상부터 누가 허가하죠? 농장. 그렇게 되는 거야. 가운데는 딱 외우면 돼. 그러면은 농업진흥제 밖에서 3만 제곱미터 이상부터 시도지사니까 3만 제곱미터 미만은 누가 하죠? 시당 군수장이. 30만 제곱미터 이상부터 누가 하죠? 농장. 그렇게 되면 가운데는 딱 외워. 3천, 3만, 3만, 30만. 그 미만은 시장 군수장이 진흥허가. 그 이상은 농장이 진흥허가. 그렇게 되는 거야. 가운데는 딱 외워야 됩니다. 3천, 3만, 3만, 30만. 3천, 3만, 3만, 30만. 오늘 분량 엄청 많은 내용입니다. 네. 앞으로 이 특강 자료가 불쌍해서 못 볼 정도 돼야 돼. 너덜너덜해져야 돼. 이게 너무 붙들고 다니면서 많이 읽어가지고 너덜너덜해지면은 그게 학교적으로 확 바뀌어버려요. 내려있어. 건축과 취소의소. 테마 오셨습니까? 그럼 그 빈칸 메워야지. 저 위에. 참. 전용학군의 위임, 시도의사의 위임. 농업진흥제 안에서 어떻게 되죠? 3,000제곱미터 이상부터 3만 제곱미터 미만은 시도의사의 위임되어 있죠? 그리고 니은번에 농업진흥제 밖에서는 3만 제곱미터 이상부터 30만 제곱미터 미만 농지진흥은 시도의사의 위임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시당구수장이 위임된 것은 농업진흥제 안에서는 3,000제곱미터 미만, 농업진흥제 밖에는 3만 제곱미터 미만. 그렇게 되겠지. 전용협의는 줄 거요. 주무부 장관과 자치단체장 줄 거예요. 주무부 장관과 자치단체장이 동그라미 1, 2, 3번의 목적으로 농지를 전용하면은 저대 줄 거죠. 농림축산식품부 장관과 농지 전용을 뭐하죠? 협의. 그래서 주무부 장관과 자치단체장이 농지 전용할 때는 허가 받습니까? 신고합니까? 협의하면 됩니까? 협의. 그 다음에 건축과 취소. 건축과 취소는 취소 사유가 있으면 취소할 수 있습니까? 하여야 합니까? 해야 한다. 사유가 몇 개죠? 3개. 암기해야지. 허가받고 몇 년 동안? 2년 동그라미. 건축허가받고 2년 동안 착수하지 않으면 건축은 취소해야 돼요. 단, 가로내 줄 거. 신설, 증설, 업종 변경 승인을 받는 공장은 허가받고 몇 년? 3년. 외워놔야 돼. 신설, 증설, 업종 변경 승인을 받는 공장은 건축허가받고 3년 내에 착수하지 않으면 취소 사유가 되는 거야. 그리고 3번 조심해야 돼. 3번. 줄 거죠? 경매, 공매로 건축주가 대지의 소유권을 상실한 때 줄 거예요. 그럼 경공매로 건축주가 대지의 소유권을 상실했다고 취소 사유가 되는 게 아니라고 그랬죠. 몇 개월 기다리죠? 6개월 기다려준다고. 그래서 경공매로 건축주가 대지의 소유권을 상실한 때부터 6개월이 경과한 이후에도 공사 착수가 불가능하면은 그때 취소 사유가 됩니다. 그래서 3번은 상당히 조심할 것. 그 다음에 넘어가요. 48페이지. 주택법상 사업계획 승인 취소는 기속 취소입니까? 임의 취소입니까? 임의 취소. 그래서 취소할 수 있다 동그라미. 주택법상 사업계획 승인 취소합니다. 다음 중 한 개 나오면 그 사업계획 승인 취소하여야 합니까? 할 수 있습니까? 할 수 있다. 자, 사업주체가 다음에 착수 기간을 위반하여 공사를 시작하지 않는 경우입니다. 사업계획 승인 보고 몇 년 동안? 5년 이내에 착수하지 않으면 사업계획 승인 취소할 수 있어요. 단, 조심해야 된다. 공구별로 분할 시행할 때는 봐요. 여기 전체 시대수가 몇 세대? 전체 시대수가 600세대 이상이면 공구별로 분할해서 주택을 공부할 수 있죠. 109, 209 될 거 아니야. 그러면은 보통 109부터 공사를 하면 109, 최초로 공사 진행한 109는 사업계획 승인받고 몇 년 내에 착수해야 됩니까? 5년 내에 착수해야 돼요. 5년 내에 착수 신고해야 된다고. 5년 내에 착수 신고 안 하면은 사업계획 승인 취소할 수 있다, 없다? 있다. 단, 최초로 진행하는 공고 109 외의 공고는 해당 주택단지에 대한 최초 착수 신고일로부터 몇 년 내에 착수합니까? 2년 내에 착수해야 되는데 이때는 2년 내에 착수하지 않더라도 취소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여기 진짜 조심해야 돼. 거기 한번 봐요. 거기 한번 봐요. 2번 해봐. 동그라미 1번 2번 해봐. 공구별로 분할해서 사업계획서를 받은 경우로서 A에 해당하면 사업계획서를 취소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즉 최초로 공사를 진행하는 공고 109잖아. 109는 사업계획 승인받고 몇 년?
5년 내에 착수하지 않으면 사업계획서를 취소할 수 있다 이 말이야. 알겠죠? 단 B번. 최초로 공사를 진행하는 공고 외의 공고는 몇 공고죠? 2공고잖아. 2공고는 해당 주택단지에 대한 최초 착수 신고로부터 몇 년 내? 2년 내에 착수를 해야 되지만 2년 내에 착수하지 않더라도 이때는 취소 대상이 아니다 이 말입니다. 너무 조심해야 돼. 그 다음에 7번, 3번 내려가. 농지전용허가 취소. 농지전용허가 취소 사례가 몇 개 있어요? 7개. 동그라미 1번부터 6번을, 7번을 묶고 취소 사유야. 1번부터 6번은 외우는 거 아니고요. 참고해. 7번의 빌표예요. 농지전용허가를 받는 자가 관계 공사의 중지 등 조치 명령을 위반하면은 농지전용허가를 취소할 수 있습니까? 하여야 합니까? 하여야 한다. 그래서 7번 제일 끝에다가 절대 취소예요. 절대 취소. 동그라미 7번에 해당하면은 절대 취소니까 반드시 취소해야 한다 이 말이야. 절대 취소야. 그럼 동그라미 1번부터 6번은 임의 취소죠? 임의 취소는 외우지 말고 농지법상 농지전용허가를 취소할 수 있는 사유는 7번만 딱 외우시라니까. 알겠죠? 다 찍어주잖아. 최소한 준비할 수 있도록. 넘겨요. 49페이지. 투기알지는 나오는데 올해 못 찾고. 49페이지 투기알지고 테마 50이 있죠. 올해 시험 나온다. 나 문제 봤다. 알겠죠? 나옵니다. 누가 지정해요? 투기알지고 누가 지정하냐고? 국토교통부 장관 또는 시도의사. 읽어볼게요. 거기서 재검토 내려봐요. 재검토. 오셨습니까? 이것도 개정됐잖아. 1년마다 재검토 하다가 언제? 반기마다. 분기가 아니고 뭐죠? 반기마다. 이 개정됐어. 투기가 알지고 계속 지정 여부에 대한 재검토는 언제부터? 1년마다 합니까? 반기마다 합니까? 반기마다. 또 졸다가 방구 적으면 안 돼. 반기. 그거 하고, 그 다음에 전매제한 하나 추가됐잖아. 올해 신설됐어. 5번이 개정됐다고. 그래서 그 전매제한 대상이 몇 개 있죠? 5개. 이거 암기예요. 주택법에 의해서 전매제한을 받는 대상, 전매제한 대상 5개. 빨리 줄 거죠. 투기가일지구, 동그라미 1번 투기가일지구 맞죠? 조정 대상 지역, 분양가 상한제 적용 지역, 그 다음에 공공택지입니까? 공공택지 외의 택지입니까? 공공택지 외의 택지. 그리고 공공재개발. 몇 개죠, 그러면? 5개. 공공재개발 사업자 건설 공급되는 주택과 그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는 전매제한 대상이 되는 거죠. 주택법에 의해서 전매제한을 받는 대상은 4개가 몇 개 됐죠? 5개 된 겁니다. 공공재개발이 들어갔죠? 5개. 그 다음 내려봐요. 전매제한 예외죠? 그럼 전매제한 예외니까 전매를 허용하는 경우죠? 이것도 개정됐잖아, 일부. 개정되고 추가된 게 있어. 이 부분은 시험에 진짜 많이 나왔거든. 동그라미 1번 봐요. 세대원이 근무 또는 생업상 사정이나 질병치료, 취약, 결혼을 원인으로 세대원 전원이 다른 시군으로 이사를 가면은 가지고 있는 입주권을 팔고 가면 되죠? 전매가 허용된다 이 말이야. 단, 이 개정된 거야. 수도권 외의 지역에서 수도권으로 이전하는 경우가 아니고 수도권 안에서 이전하는 경우는 재배니까 전매를 허용하지 않는 거야. 그러면 거기서 잠깐 수도권이 어디냐면은 어디죠? 서울, 경기, 그리고 뭐죠? 인천. 그럼 서울에서 인천으로, 인천에서 서울로, 경기에서 서울로, 서울에서 경기로 이렇게 이사를 가면은 근무상 사정, 생업상 사정, 질병 치료 등을 목적으로 하더라도 전매를 허용하지 않는다. 수도권 안에서 이사를 가면은 전매를 허용해야 안 해? 안 해. 이게 종전에는 봐. 수도권 외의 지역에서 수도권으로 들어가는 건 안 됐거든. 바꾼 거예요, 이제. 수도권 안에서 이전하는 것은 전매를 허용하지 않겠다, 이 말이야. 알겠죠? 이 부분 개정됐고 조심하고, 그 다음에 신설된 게 있어, 올해. 6번하고 8번. 6, 7, 8이 다 중요해. 아니, 6번하고 8번은 우리 지금 그
코로나 위기로 경제적으로 국민들이 상태가 안 좋잖아. 그럼 경제적으로 사정이 안 좋아서 입주권을 못 팔아서 파산하면 안 되니까 입주권을 팔 수 있도록 해준 거야. 알겠죠? 그 다음에 7번 배시 조심해야 돼. 입주라고 선정된 집이나 주택의 전부를 배우자에게 정리합니까? 일부입니까? 일부. 일부 증여만 허용해. 배우자 정여는 일부만. 알겠죠? 나머지는 상식이야. 그냥 보시고. 그 다음에 그 밑에 다만. 다만 여기 여러분이 취향, 이거 별표 2개. 거기 3번. 분양가 상한제 적용주택 줄 거 봐요. 분양가 상한제 적용주택은 아까 위에 동그라미 1번부터 8번 중 한 개의 사유가 있으면 전매가 가능하잖아. 그죠? 그때 누가 우선 매수할 수 있냐면은 저 뒤에 줄 거죠.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우선 매입할 수 있어. 그러면은 전매 제한 대상 주택이 전매가 될 때 한국토지주택공사 우선 매수할 수 있는 것은 뭐죠? 분양가 상한제 적용 이런 것들 단독으로 한 문제 나올 수도 있단 말이야. 꼭 외우고 들어가야 되고 다 찍어주는 겁니다. 그 다음에 그 밑에 봐. 니은번에 줄 거. 분양가 상한제 적용 주택 줄 것이고 공공택지 외의 택지에서 건설 공하는 주택 줄 것이고 이 두 개는 그 소유권 등기에다가 이 주택은 제3자에게 이전할 수 없음을 부기등기를 해야 돼요. 부기등기 의무 대상이라. 전매 제한 대상 주택 중에서 한국토지주택공사 우선 인수할 수 있는 것은 뭐죠? 분양가 상한제 적용 주택 하나뿐이고 소유권을 제3자에게 이전할 수 없다고 부기등기를 해야 될 대상은 몇 개지? 2개. 각각 구분해서 암기하셔야 됩니다. 외우고 들어가야 돼. 그 다음 내려봐요. 전매 제한 기간. 투기가 알지에서 전매 제한 기간은 주택에 줄 거예요. 입주자로 선정된 날부터 주택하고 분양권 입주권을 못 팔아. 언제까지? 해당 주택에 대한 소유권 이전 등기일까지. 단 입주자로 선정된 날부터 소유권 이전 등기일까지 그 기간이 5년을 초과하면은 투기가 알지에서 전매 제한 기간은 법상 몇 년을 본다? 5년을 합니다. 여기까지가 투기가 알지고요. 올해 나올 확률 99.9. 알겠죠? 그리고 내려와요. 건너와요. 50페이지 봐. 도시비 주관경 정비법상 조합원 지위 이전. 아까 이거 했거든. 이건 정비법상 제한이야. 아까 주택법상 제한은 지금까지 했고, 투기가일지구에서 정비법상 제한은 1번이야. 1번 아까 이렇게 했잖아. 투기가일지구 동그라미. 투기가일지구로 지정된 재건축 사업 동그라미. 이거 아까 했잖아. 재건축 사업은 언제부터 줄 거요? 조합 설립 인가 후. 재개발 사업 동그라미. 재개발 사업은 언제부터 줄 거요? 관리 청계 인가 이후부터. 손 떼죠. 해당 정비 사업에 건축과 토지를 양수받도록 조합이 될 수 있다 없다? 없다. 단 가로 안에 상속 동그라미 이혼 동그라미. 상속과 이혼으로 양수받은 자는 조합이 될 수 있다. 이거 아까 했죠. 투기가일지구가 지정된 주택법상 제한이 아니고 정비법상 제한이야. 그리고 재당첨 규제. 이것도 정비법상 제한이야. 이것도 다 해준 거야. 투기가일지구 동그라미. 투기가일지구가 지정된 정비사업에서는 관리 청구에 따라서 분양 대상자 또는 그 세대에 속한 자는 줄 거죠. 투기가일지구가 지정된 정비사업에서 줄 거죠. 분양 대상자나 분양 대상자의 세대에 속하게 된 자는 줄 거요. 분양 대상자 선정일로부터 앞으로 몇 년? 5년 내에는 분양 신청을 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이는 재당첨 규제야. 재당첨. 투기가일지구에서 재당첨 규제는 한 번 분양 대상자로 선정됐거나 선정된 자의 세대원이 되면은 투기가일지구에서 몇 년 내에 아파트 재분양 신청 못 합니까? 5년 내에. 재당첨 규제 받는 거야. 그러면 투기가일지구로 지정된 주택법상 규제 내용 전매 제한하고 정비법상 조합원 지위 이전하고 재당첨 규제까지 한꺼번에 정리 다 해야 되겠죠? 조정 대상 지역은 됐어요. 누가 지정하죠? 국장. 뒤에서 국장. 누가 지정 못하지? 시도지사 지정 못해. 아까 투기가일지구는 시도지사가 지정하지만 조정 대상 지역은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정합니다. 그리고 조정 대상 지역은 두 가지가 있어. 과열지역 동그라미, 위축지역 동그라미. 과열지역과 위축지역으로 구분되는 것은 투기가일지구입니까? 조정 대상 지역입니까? 조정 대상 지역은 과열지역과 위축지역으로 구분 지정하는 거야. 단, 재검토 내려와.
조정 대상 지역의 계속 지정 여부에 대한 재검토도 단기마다 동그라미. 그래서 투기할지와 조정 대상 지역의 재검토, 타당성 검토는 5년마다 합니까? 반기마다 합니까? 반기마다. 여기까지야. 시간 보세요. 한 1분 정도 오차가 생기면 저런 거 맞죠? 농담이고. 여러분, 여러분 아까 아침에 처음 뵐 때 감동스러웠어. 야, 이 휴일날 이 비싼 특강료를 내고 이렇게 가방 들고 오셨을까는 감동스러웠거든. 그래서 이 감동이 진짜 감동으로 변해서 여러분 모두 합격하고 우리 그 의미 있게 소주 한잔 할 수 있게 이제 이 자료 잘 활용하셔서 전부 합격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자료는 일회용입니까? 앞으로 우리가 계속 반복해야 됩니까? 반복을 계속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죠? 예, 너무 고생 많으셨고요. 감동받을 만큼 고마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안녕하세요. 부동산 공법을 강의하는 고상철입니다. 자, 제가 이번 시간에 말씀드릴 건 뭐냐면 공인중개사를 여러분이 공부하시다 보면은 여러 가지 자료들, 뭐 OX 문제라든지 어떤 요약된, 집약된 자료, 뭐 PPT 자료 이런 것들이 많은데 그 일일이 출력하다 보면 여러분들이 보관하고 하는데 불편함이 있어서 그런 것들을 좀 약간 또 해소도 하기 위해서 또 다른 사람들하고 커뮤니티도 뭐 할 수 있기 때문에 저희는 네이버 밴드라는 어플을 좀 활용할 건데요. 그 네이버 밴드에다가 자료를 올려놓은 거를 내가 다운을 받고 내가 보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릴 테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시작하는 거 똑같이 따라 하시면 설치부터 사용 방법까지 말씀드릴 테니까 그대로 따라오시면 됩니다. 자, 1단계 네이버 밴드 어플을 다운받습니다. 자, 그럼 네이버 밴드 다운을 어떻게 받냐? 자, 플레이스토어 우리 안드로이드 버전으로 갈게요. 그래서 플레이스토어를 누르시면 화면이 바뀌면서 지금은 이제 컴퓨터 화면을 제가 이제 좀 크게 보이게끔 해놓은 거라서 여러분 핸드폰에는 아마 맨 위에 여기 검색창이라는 게 있을 건데 여기다가 제목을 넣는 거예요. 제목을 뭐라고 쓰냐면 네이버 밴드 아니면 밴드 이렇게 쳐도 돼요. 밴드 치면 제일 상단에 나오죠. 그래서 이제 네이버 요 밴드가 요 초록 색깔 바탕에 B자예요. 밴드. 그래서 이제 여러분은 설치 누르시면 됩니다. 자, 2단계 그럼 네이버 밴드를 일단 들어가셔야 돼요. 들어가서 검색하기 전에 밴드 어플을 누르면 위측 상단에 이 돋보기 모양이 있을 거예요. 이 돋보기 모양을 누르기 전에 우리가 이제 검색을 해야 되잖아요. 누르시면 검색 컨트롤 가요. 여기다가 우리 공수모라고 치면 돼요. 공수모 치고 엔터 치면 이제 그동안 이제 우리 공수모 관련된 게 나올 건데 제일 상단에 있을 겁니다. 그래서 여기 네이버 33개가 밴드가 나왔는데 그 중에 여기가 1등이죠. 자, 그럼 이제 3단계 해당 공수모 밴드로 들어갔습니다. 그럼 들어가시게 되면 가장 첫 화면에 공인중개사 수험생 모임이거든요. 원래 그 수험생들만 위한 모임이기 때문에 시험 정보하고요. 어떤 자료들이 있어요. 뭐 OX 문제, 뭐 오지선다 문제, 그리고 이제 요약된 자료들 그런 거 공부할 수 있는 활용하는 어떤 밴드고요. 이 강의와 관련된 어떤 특강이 있다거나 할 때 공지사항 같은 거 그리고 지속적으로 교수님들께서 자료를 올려드릴 거기 때문에 요 관련된 자료 관련된 거 어떤 거 있는지 잠깐만 한번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4단계로 갈게요. 또 다른 꿀팁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모바일 1일 학습이라는 건데 핸드폰으로도 내가 하루에 짬을 내는 시간, 예를 들어서 전철을 타거나 버스를 탄다거나 화장실을 간다거나 할 때 1일 그 공부 학습 방법을 알려드릴 건데요. 메인 화면에서 위로 좀 올라가면은 모바일 1일 학습이라고 나올 거예요. 여기 있습니다. 모바일 1일 학습이라고 해서 시험 과목에 따른 문제가 나올 거예요. 그러면 여기를 올리시면은 여러분이 이제 그 시간 안에 이 문제에 대한 것을 읽어본 다음에 여기서 정답과 해설은 바로 보여지면 이거는 암기가 돼버리기 때문에 정답 해설은 맨 밑에 안 보이게 숨겨놨어요. 그래서 현재 밑으로 쭉 내리면 인지에 가서 쭉 내리면 요때 답이 나와요. 댓글이라는 게 있어요. 내가 쓴 거는 내가 확인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요 댓글 표시 보시면은 이런 거는 표정 좋아요 한번 눌러주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내가 좋아요 그러면서 뭐 선생님 사랑해요 해도 되고
좋아요 이런 거 눌러주신 다음에 그 다음에 밑으로 가면 이제 댓글을 쓸 수 있어요. 그래서 정말 궁금한 부분에 대해서 댓글 남겨주시면 확인이 되는 경우에 바로 답글을 올릴 수 있게끔 실시간으로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지금까지 과정과 같이 공수모 밴드예요. 공인중개사 수험생 모임 밴드를 줄여서 우리 공수모 밴드라고 하는데, 이렇게 가입하시면 여러 가지 자료들 업데이트되는 거, 개정되는 부분 신속하게 받아들일 수 있기 때문에 아마 여러분 학습하는데 도움이 많이 될 겁니다. 그래서 꼭 가입하셔서 좋은 자료도 받고 매일매일 학습하시면서 도움 되셨으면 좋겠고요. 자, 여러분의 합격을 진심으로 기원하겠습니다. 자, 안녕하십니까. 자, 이번에는 부동산 실무, 일반인들이 어떤 도움을 받기 위한 관련된 밴드에 대해서 소개를 시켜드릴 건데요. 일단은 검색창에다가 365 부스라고 치시면 돼요. 365 부스인데 365일 부동산 스터디라는 밴드예요. 네이버 밴드인데 365 부동산 스터디라는 밴드 일단 클릭하시면 현재는 이제 4만 명 정도 되는 밴드인데요. 우리가 일반인들이 어떤 부동산 정보를 습득하는 데 있어서 이 정보를 얻기가 되게 쉽지가 않습니다. 내가 어딘가를 찾아본다고 해서 잘 찾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어떤 전문가들이 하는 말들이 이 친밀성이 있는 건지 아닌지에 대해서도 우리가 잘 믿을 수가 없는 거기 때문에 그런 정보를 그래도 좀 손쉽게 찾아볼 수 있게끔 저희 이제 이 밴드에 구성된 전문가들이 정보를 좀 제공해 주는 거기 때문에 아마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을 거고요. 내가 부동산 중에 토지를 좀 알고 싶다, 또는 상가를 좀 알고 싶다, 또는 나는 내 집 마련을 위해서 청약이 좀 궁금하다. 근데 그게 솔직히 어디 가서 물어보거나 어떤 정보를 찾기 쉽지 않아서 그것 때문에 만들어진 밴드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365일 내내 부동산을 어떤 공부한다는 취지로 밴드에 들어오셔서 질의응답도 하시고 궁금한 사항에 대해서 예를 들어 문의를 하시면 저희가 관련된 정보를 또 제공해주는 그런 밴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떤 밴드냐면 한번 보시면은 지금 현재는 공지사항이 제일 먼저 나올 건데요. 이 공지사항은 기존에 있던 오프라인이 어떤 강좌가 있으면 그 강좌에 관련된 거 세미나라든지 그래서 평소에 이제 우리가 이제 접하지 못했던 강의들 있죠. 이렇게 진행이 된다라는 거 공지를 좀 하는 그런 내용들이고요. 하나 좀 더 올리면, 자, 이제 우리 교수님이에요. 교수님 중에 상가 교수님이 최근에 예를 들어서 법이 바뀌었어요. 법이 바뀌게 되면 최근에 바뀐 법이 이런 바뀐 법이 있으니 중개업을 한다거나 투자를 할 때 좀 유의해서 알아보시면 좋겠습니다라는 거를 올려놓을 거예요. 기존에 올려놓은 자료가 있으면 또 찾아보시면 되는 거니까 이렇게 해서 계속 밴드에서 소식을 받으시면 실전에 굉장히 도움을 많이 받을 거라고 예상합니다. 부동산 관련된 내용 중에서 하나 더 보시면 이제 랜드프로에서 직접 우리 프로그램 만들고 있어요. 그래서 부동산 까발리기, 부동산 부티크 이런 TV 관련돼서 부동산 팁 있죠. 예를 들어서 청약을 받아야 되냐 말아야 되냐, 지금 강남권 아파트를 투자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이런 정보를 쉽게 여러분들이 접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관련된 것들을 시대에 맞게 흐름에 맞게 부동산 시장이 이제 요동치면 내가 지금 집을 팔아야 되냐 사야 되냐 그런 것들에 대해서 신속하게 정보를 들을 수 있는 밴드니까 시간이 나실 때마다 자주 들어오시고 저도 자주 들어가서 좋은 정보 남겨드릴 테니까 자주 들어오시기 바랍니다. 저는 부동산 공법하고 부동산 토지 투자를 강의하는 고상철이었습니다. 자주 밴드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